어디 아픈가 봐. 아니 신나요? 아니 뭐가 신나요? 드디어 드디어. 그들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데요? 2018 보이스멘토 방송 페스티벌 어워드 영예의 수상자들을 모셨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이번 보스톡스는 보이스멘토 셀러브리티 4 특집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지금 영어 발음이 좋네요. 뭔지 몰랐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첫 번째로 개인전 독백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수상자 박승호 씨. 안녕하세요, 박승호입니다. 네, 다음은 단체전 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수상자 최다희 씨. 안녕하세요, 최다희입니다. 네, 다음은 네. 민서 씨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수상자는요. 네, 단체전 최우수상, 최우수 작품상이죠. 방탈출의 극본을 쓴 정민지 씨. 네, 반갑습니다. 와. 안녕, 정민지입니다. 네, 이제 바로 다음 분을 소개할게요. 이분은 무려 2018 보이스멘토 방송 페스티벌 어워드 나무주연상을 빛나는 김창호 씨.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와, 감사합니다. 베스트가 보톡스 역대 최다입니다. 그렇죠. 보톡스가 이렇게 꽉 차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먼저 소개한 박승호 씨부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화 중급반이고요. 작품은 맹진사댁 경사에서 맹진사의 독백 단면을 냈고 수상은 독백 연기 부문 우수상을 받은 박승호라고 합니다. 토요 시반에 단체전 지금 만나러 갑니다로 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최다희입니다. 와, 다음 혹시 네. 저는 월금 중급반 정민지이고요. 이번에 선보인 방탈출 극본은 떴고요. 김생채로 최우수 작품상을 타고 저는 이제 우수 연기상을 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우 씨. 월화 중급반 단체전 편지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김청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 모두 말씀하셨듯이 큰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으면 좋았을 테지만 저는 못 받았습니다. 다음 방송제 때는 더 노력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성가돼서 성우 되셔야죠, 이제. 돼야죠. 우리 돼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 네 분께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네 분께 질문 공세를 할 예정이니까 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선 박승호 씨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유 일단- 승호.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수상한 이유가 뭐 잘했다라기보단 반응이 좋아서 받은 것 같고 또 제 소리가 멋진 목소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몸부리치는 저의 모습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해. 실력에 맞지 않는 겸손함까지 야. 갖추고 계시는군요. 네, 독백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죠? 독백하신 작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작품이 1942년 일제강점기 때 나온 그 우리나라 국산 연극 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맹진사의 개인적으로 독백하는 부분을 따와서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그 작품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하려는 직업의 특성상 그 외국의 정서를 우리 걸로 바꾸는 직업이니만큼 좀 우리의 정서를 좀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우리나라 민족 특성 자체가 뭐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 좀 풍자나 해학적인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서가 잘 들어있는 작품인 이 맹진사댁 경사를 제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깊으시네요. 네.
독백 연기를 준비할 때 연습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전 솔직히 이 독백에서 나오는 이 캐릭터 자체가 늙은 역할이라서 또 제가 소리가 내기 편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소리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이 단문에서 나오는 뭐 캐릭터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다, 아니면 어디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감정 상태를 갖고 있다, 뭐 이런 행동까지 여러 가지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군요. 개인전은 단체전과 다르게 혼자 모든 걸 다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만큼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승호 씨가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건가요?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걸 탁 내고 나서 듣는 사람들이 재미있어할까?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뭐그 외에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상식 당일에 호명이 되었을 때 나가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수상 소감을 생각하셨을 텐데 그 소감을 말하지 못해서 좀 아쉽지는 않으셨나요? 겁나 아쉬웠고요. 왜 그 영화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수상자 누구 땅 하면은 이제 부금이 딱 나오면서 이제 딱 올라가가지고 꽃다발 여기 있습니다. 상패랑 이제 꽃다발 딱 받은 다음에 이제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뭐 이건 제가 받을 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편집을 해주신 뭐 누구누구님, 우리 또 감독님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뭐 적어도 이런 분위기를 좀 예상했었는데 아, 우리는 네. 잘못했네요. 그때 부금이랑 그 당시 뭐 상황이 상황이었으니까 네. 많이 뭐 아쉬웠지만 개인적인 망상이다 아. 이렇게 생각했죠. 네, 알겠습니다. 방송제 전으로 자신의 연기에 대해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전보다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 단문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것들, 숨겨진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웃고 있는데 왜 웃는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뭐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가, 이런 뭐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임하고 대본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역시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뭐 다른 수업 때나 이럴 때도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시너지가 발생했네요. 네, 우수상 수상자답게 죄송합니다. 수상자답게 네, 생각이 아주 깊으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박승호 씨에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수 연기상을 받으신 최다희 씨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이쁜 다희 씨. 다희 씨 먼저 우수 연기상을 수상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너무 영광이었죠. 일단은 그리고 또 일단 받았을 때 이제 내가 이런 상을 받을 만한 과연 연기를 했는가 하는 그런 자기 반성과 함께 사실 마음속으로는 나 상 받았다 예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듯이 좀 점잖은 척에 감사합니다 이러느라 네, 참여하신 작품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스릴러 장르라고 하는데 작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작품은 이제 우연히 핸드폰 기기와 번호를 바꾸게 된 주인공 다희가 이제 자신의 바뀐 번호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춘 옛날 남자친구가 바로 직전까지 사용하던 번호라는 것을 이제 알고 아직도 사랑하는 그 옛날 남자친구를 찾아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작중에서 본인이 맡은 캐릭터가 마지막 씬에 자극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다고 스포일러 알고 있습니다. 수도 있지만, 네. 엄청 캐릭터에 대한 자극적인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맡은 다이 캐릭터는 이제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과 학대에 의해서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것에 이제 시달리다가 그것이 이제 어느 현실 도피와 자아 붕괴로 이어져서 끝내는 이제 남자친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으로 남자친구의 심장을 먹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군요. 그래서
드라마인데요. 제가 그 방송제 기간에 이 작품을 한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다희 씨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캐릭터 이름이 유다희로 알고 있는데 본인 이름이 어쨌든 많이 뭐, 듣던 있잖아요. 어서 많이 그래서 듣던 이제 그 본인 이름이 따여서 지어진 이유랄까요? 저는 대강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자리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다희가 저와 이제 이름이 같다 보니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저희 라디오 드라마를 들은 친구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너 성격이 그래서 너가 이름이 다희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제 이름을 딴 것이 아니라 아마 게임을 좀 해보신 이제 남자분들이라면 뭐 여자분들도 그렇고 흔히 아시겠을 그 죽으면 뜨는 말 유다이 너 죽었다. 아 그래서 네, 유다희 거기서 따온 아, 그런 대박. 이름이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이거 생각지 못해. 내가 들었던 건 이게 아닌데. 어떤 걸 들었어요? 전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단체전을 준비하면서 어렵거나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토요 시간은 제가 알고 있기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힘들었을 때 그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또 해결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희 반은 굉장히 친목이 굉장히 대단한 반이라서 뭐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이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불협화음 같은 건 거의 없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서러웠던 부분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인육을 먹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를 아무래도 사람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옴뇸뇸뇸 이렇게 먹을 순 없잖아요. 이렇게 먹고 맛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좀 손목을 이렇게 춥춥춥 이렇게 먹었는데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효과음을 냈는데 듣던 이제 같은 반 언니가 또 너무 애로하게 먹는다. 너 때문에 안 그래도 B급이던 우리 내용이 C급, D급 되겠다 이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웅룡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우수 연기상을 받으셨습니다. 대단해요. 와. 네, 다희 씨도 방송제 전으로 본인의 연기가 달라진 점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원래 자신 없는 캐릭터는 굉장히 이제 연기하기를 꺼려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방송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익숙치 않았던 캐릭터를 사실은 마지막까지 제가 연기하기 힘든 씬은 미루고 밀었어요. 근데 결국은 해야 하니까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어려하면 피했던 부분들을 지금은 선뜻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라도 간보듯이 조금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좋은 변화네요. 좋은 변화예요. 진짜. 네. 저도 네, 이해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용남 씨도 잘 아시는 분.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참가한 단체전 최우수 작품상 이야. 방탈출의 극본을 쓴 정민지 씨. 정말 대단하게도 최우수 작품상과 우수 연기상 지민 두 개를 씨는요? 먹었습니다. 저요? 그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상을 두 개나 받을 수 있죠? 저는 한 개도 못 받았는데. 저희 그런 건 알겠는데 잠깐만요. 사심조제. 이따가 그런 거 조금만 이따가 하죠. 네. 어쨌든 민지 씨 우선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저보고 2개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단체전은 솔직히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저희 출연한 월급반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요. 감사합니다. 저도 상을 받았군요. 같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네. 또 스텝으로도 참여해준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그 덕에 제가 어쩌다 받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씨가 정말 고우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미지 씨가 되게 착해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제 월급반 팀이 원래 창작이 아니고 전래동화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방향을 확 바꿔서 방탈출을 쓰게 됐다라고 들었을 때 되게 의아했어요. 그게 혹시 계기가 있어요? 저 원래 이제
방송제를 한다, 라디오 드라마다라는 말 들었을 때 처음부터 바로 욕심이 났어요. 아, 해야 한다,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막 생각은 하는데 이게 뭔가 괜찮은 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고 있다가 이제 유정이라는 친구가 이제 전래 동화를 딱 대본을 올리는 걸 본 순간 아, 그냥 끝났구나. 근데 보니까 이게 30분을 채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30분 하다가 30분 안에 방을 탈출하는 게 어떨까?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날 갑자기 갑작스레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지르자. 저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날 생각해서 그날 써서 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이 정말. 수준이라니. 어쩌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 방탈출의 배경은 어떤 배경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약간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막 생각할 때 여름이니까 남양 특집을 하자. 또 뭔가 그렇죠. 어디 갇혀서 탈출하는 것도 하고 싶다. 또 뭔가 비현실적인 공간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짬뽕이 방탈출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의 작중 배경이 거의 꿈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하셔서 제 역량 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재밌게 들었어요. 잘 봤어요. 재밌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녹음을 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제일 기억에 남는 그 뭐 재밌던 거 아니면은 뭐 조금 서운했던 거라도 뭐 자잘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중에 하나 꼽자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막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서운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다 열심히 참여해주고 했는데 제가 정작 그때 입원을 하는 바람에 아이고. 저희가 그래서 녹음 시간을 많이 못 쓰고 정말 그랬어서 좀 많이 미안했고요. 심지어 저희 녹음할 때 처음에 친구 한 명이 마이크 바깥에서 하는 바람에 다 날리고 아니하고 이거 되게 뭔가 아찔한데. 네, 그랬어서 그냥 뭐 즐겁게 했습니다. 좀 이제 네, 제가 못해서 좀 다행이네요. 미안하고 좀 그런 면에서는 아쉬웠어요. 내용을 구상할 때 다르고 글을 쓸 때 다르고 또 녹음할 때 다른 게 많았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대처라기보다 처음에 이제 제가 내용을 생각했을 때 이미지가 있고 글을 썼을 때 조금 바뀐 게 민성이라는 캐릭터가 원래 이제 그 상황에 맞게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공평하게 좀 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억지로 이제 끼워 넣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걔가 캐릭터에 맞지 않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좀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좀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 요심을 쓰고 또 이제 연기할 때 보니까 제가 생각한 캐릭터랑 많이 달라지는 분들도 있고 조금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판 가서 이제 중간중간 대본을 계속 수정을 했거든요. 특히 낭독으로 오면서도 계속 또 수정을 하고요. 근데 점점 이제 머리로 생각할 때 처음에 제가 그린 이미지가 아니라 맞아. 이제 다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떠오르면서 그렇게 변화했던 것 같아요. 뭔가 대처해야 할 뭔가 나쁜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럼 극본을 처음 완성했을 때 그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저는 일단 진짜 당일치기로 갑작스레 쓰게 됐던 거라 그냥 와 어떻게든 썼다 일단 가져가자. 근데 제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선생님들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정말 진짜로 부러웠어요. 선생님들이 오시는 선생님들마다 한마디씩 이렇게 칭찬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궁금하니까 나오자마자 들어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선 진출작이 돼서 본선 공연을 했었던 그 소감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라디오 드라마는 그래도 저희가 연습을 계속하면서 좀 익숙한 장르잖아요. 익숙한 그런 건데 제가 작년에 연극도 빠졌었고 이번에 극으로 처음 참여하는 건데 낭독극이라니까 이게 가늠이 가지 않는 거예요. 낭독에 중점을 둬야 하는가
연극에 중점을 둬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걸 저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모두가 좀 혼선을 겪어서 서로 찍어보면서도 연습도 했는데 액팅을 이만큼 넣었다가 뺐다가 여기까지 이거를 마지막 날까지 진짜 고생 많았겠다. 네 계속 반복하다 결국 빼는 좀 방향으로 어. 공간감을 사용하자 이게 또 선생님들의 조언도 계속 받으면서 결국은 네 그런 편이죠. 성공적으로 끝마쳤군요. 네. 아, 네. 그러면은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글을 쓰면서 좀 힘들었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힘들다기보다는 저는 좀 즐거웠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써보는 것도 처음이고 근데 만약 제가 뭐 라디오 드라마 극본을 쓴다 이게 아니라 소설을 쓴다 했으면 네,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무주연상에 빛나는 김청우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주연상 수상 소감 한마디 해주셔야죠. 일단은 저는 그때 시상식 자리에 참석은 했었는데 그냥 내가 뭐 받겠어 상을 이러면서 그냥 저기 문 뒤에서 멀리서 지켜보면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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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냥 안쓰럽게 상 받는 사람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쓰럽게요? 왜? 왜냐면 본인은 못 받는다고 내가 생각을. 난 못 받는구나. 아쉽다 너무. 아, 나레이션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아, 그래 오늘 돌아가가지고 맥주라도 한 잔 해서 나를 위로해야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청우 하는 네? 네? 하면서 이제 이제 걸어갔는데 그 걸어가는 뭐지? 들어가는 그 순간 사람들이 와 김청우 멋있다 막 이러는데 제가 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와, 김청우 멋있다. 네. 아유. 그 분위기를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쵸, 용남 씨? 그래가지고 일단 그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일단 저보다는 그 편집을 하는데 고생했던 그 덕기에게 좀 고맙다고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여기 카메라 저기 돌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영상 편지라도. 덕기야, 너가 그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고생 많았었던 것 같아. 뭐 마이크 피크 끄는 것도 막 잡는다고 나한테 말하면서 이렇게 불만을 좀 토로하긴 했지만 그래도 군말 없이 다 해줘가지고 너 덕분에 내가 상 탄 것 같다. 내가 고맙다 진짜. 아, 네, 덕기 씨.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겠다. 본인이 참여한 작품 편지 네. 맡은 캐릭터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캐릭터라면은 일단 이 동호라는 친구는 일단 여자 주인공인 작가와 이제 오랫동안 동거동록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연극을 했는데 이제 연극에는 이제 실패하고 이제 본인이 부족함을 느끼고 그만두고 이제 일반적인 회사원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이제 자신의 꿈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작가를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바라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입체적. 그럼 맡으신 그 캐릭터 동호를 연기할 때 네네. 그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나요? 일단은 꿈을 쫓는다는 입장에서 이 캐릭터는 저를 쉽게 가장 넣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꿈에 대해서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사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꿈을 쫓아가고 있는 지금 저를 예로 들면은 성우를 위해서. 근데 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다가 실패했지만 이제 작가로서의 꿈을 내딛고 있는 이제 여자 주인공을 응원하고 있는 거죠. 아,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안 됐지만 넌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비판을 또 시작하는 거죠. 아, 난 어쩌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나도 안 되는데 너도 안 될 것 같은데 애쓰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을 가장 잘 대변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네. 그래서
잘 나왔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되게 많이 몰입을 하셨다. 네. 그 캐릭터에. 아, 그렇구나.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수상자분들이 질문에 네. 대한 답변도 정말 그렇죠.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역시 고품격.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초대한 게스트 네. 외에 네. 또 여기 수상자가 2분 계십니다. 저희 네? 4분 초대했는데요. 연기 잘하고 싶냐 여기로 와 성우 되고 싶냐 이 방송 봐 보이스 멘토 버덕스 보이스멘토 소리방송